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은요, 바로 수천 년 전 고대 손자병법의 군사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 딱 맞게 아주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겁니다. 사실 옛날 철학이라고 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비즈니스 생태계에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아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전설적인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들 잘 아시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단순히 비장하게 싸우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때 적당한 타협이나 안 되면 말고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전 지도입니다. 첫 번째, 싸우기 전에 이기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맹목적인 행동의 함정. 세 번째, 수완을 통한 자기인식. 네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5가지 덕목까지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싸우기 전에 이기는 법,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일단 부딪혀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손자병법에서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승비하는 군대, 즉 승병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제야 전쟁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패배하는 군대인 패병은 어떨까요? 일단 무작정 전쟁터에 뛰어들고 나서 어떻게든 이겨야지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뛰어난 리더는 진짜 시장에 발을 들이기 전에 이미 치밀한 계획으로 승리를 확정지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맹목적인 행동의 함정, 준비 없이 레드오션에 뛰어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없이 일단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창업자 수가 약 99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85%인 84만 5천 명이 결국 폐업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겨놓고 판을 짠 게 아니라 일단 지르고 본 결과가 이렇게나 가혹한 거예요. 총칼만 안 들었지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한국의 자영업 비율을 보면요, OECD 평균의 거의 2배인 31.3%나 됩니다. 식당을 열면 94.3%가 망하고 소매업은 89.3%가 문을 닫아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시장은 피 터지는 초경쟁 상태고 오히려 폐업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과포와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아무런 무기 없이 뛰어든다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진짜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5%에 불과합니다. 80%는 완전히 실패해서 문을 닫았고 15%는 겨우겨우 숨만 쉬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과 시장의 진짜 현실을 꿰뚫어보는 이른바 지피지기에 완벽하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스옷을 통한 자기 인식, 자기 평가라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흔히 너 자신을 알라고들 하잖아요? 말이 쉽지 사실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일종의 인지 편향이 있거든요.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중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집 침대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삭둑 자르고 짧으면 억지로 늘려서 죽였다고 하죠.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내 멋대로 나한테 유리한 잣대로만 평가해버리려는 아주 치명적인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편향을 깨부수고 고대의 지피지기를 현대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포춘 500대 기업 같은 초인류 회사들은 바로 이 스워트 분석이라는 궁극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이 프레임워크는요, 나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시장의 기회와 위협을 정말 이제 현미경 들여다보듯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이해하기 쉽게 인류 기업의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코스트코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강점이 확고한 회원제 모델과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그리고 높은 신뢰도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용량으로만 묶어 팔고 매장 접근성이 떨어져서 소량 구매 고객을 잡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정말 냉정하게 인정하죠. 게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쟁자들이 언제든 턱 밑까지 쫓아올 수 있다는 외부의 위험 요소도 절대 놓치지 않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시작을 선도하고 있지만 커피 전문점이라는 비즈니스 특성상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낮은 진입장벽을 가장 무서운 약점이자 위협으로 꼽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약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급 커피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엿보면서 치열해지는 경쟁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전략의 판도 뒤집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약점이라는 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한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훌륭하게 활용되기만을 기다리는 숨겨진 강점일 수도 있거든요.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에 몸은 만성질환으로 늘 아프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이 끔찍한 약점들을요, 그는 평생 남들에게 묻고 배우는 겸손함, 남을 믿고 맡기는 팀워크, 그리고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극도의 근검 절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공의 무기로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조 지라드라는 분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고등학교 중퇴의 전과 기록까지 있는데 무엇보다 세일즈맨에게는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일즈맨이 돼서 기네스북까지 올랐을까요?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까 아예 자기가 말하는 걸 최소화해버리고 대신 고객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신이 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치명적인 약점이 최고의 강점으로 역전된 진짜 짜릿한 순간이죠. 강점이냐 약점이냐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리더의 5가지 덕목, 장수의 자격에 대해 짧고 굵게 살펴볼게요. 고대 손자병법은 물론이고 현대의 엘리트 군사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꼽는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앞서 우리가 수엇 분석에서 길게 다루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작정 욱해서 행동하기 전에 나와 경쟁자, 그리고 시장의 역학을 아주 차갑고 객관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뢰입니다. 결국 비즈니스도 사람이 엮여서 하는 거잖아요. 리더라는 사람이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백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외쳐봐야 단 한 명의 팀원도 같이 험난한 전투에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어떤 조직도 더 크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덕목은 인간애입니다. 비즈니스판에서 나 혼자만 이익을 독식하겠다고 탐욕을 부리면 결국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정한 네트워킹과 기나긴 시장 생존을 위해서는요, 나와 내 파트너들, 내 팀원들이 다 함께 번영하고 성공하도록 진심으로 돕는 상생의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용기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싸움을 잘하거나 무모하게 막 들이받는 그런 만용이 아니에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교훈에도 떡하니 새겨져 있듯 철저하게 도덕적 용기를 말합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라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올곧은 결기. 그게 진짜 용기죠. 마지막 5번째 덕목은 엄격함입니다. 이건 직원들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가혹하게 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내 조카라고 슬쩍 봐주고 나랑 고향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 없이 규칙과 원칙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아주 공정하게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만 조직 전체가 불만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운이 좋으면 대박 나겠지 하면서 눈을 가린 채 맹목적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평범한 쫄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살펴본 지피지기의 지혜와 5가지 리더의 덕목을 단단히 길러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어 놓는 위대한 장수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